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한국건축가협의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약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역시 공약 1번에서 같이 말씀 나눠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주연 선생님, 최갈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저희 그 두 번째 공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원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건축 시장의 영역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건축가들이 참여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분야, 여기 부분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건축가협회 회원의 80%가 아틀리에 중소형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제 건축가님들인데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자 대규모 단지 계획은 공공발전 물량의 30%, 또 소규모 주택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참여를 해야 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분야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건축가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공약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실 때 건축 도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적 차원의 개념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막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데서들 주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야말로 그것도 건축이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말씀하셨지만, 좋은 거는 좀 파이가 크면 좋잖아요. 파이가 커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위해서 이 업역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축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주목할 일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궁극적인 그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로마에서 그 박사학위를 이제 도시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가 도시 쪽 일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건축과 도시가 반반씩 비중을 가지고 뭐 전략계획이라든지 또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 설계라든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상당히 그런 것이 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도시를 만드는 그 정성적인 계획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애초에. 그런데 이 부분에 건축가 참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도시설계 상세 계획으로 해서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국토 이용과 계획의 법에 토지 이용 계획이 있었는데 이 두 개 합쳐지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돼가지고는 이제 국토 이용과 계획으로 법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메인 회사가 도시계획 전문 회사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고 건축이 이제 서브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7대3 비율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했고, 저는 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서울시 심의위원도 했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량이 건축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필지별 시뮬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지역의 전체 경관을 들여다보는 것들은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건축가들 참여가 미비하다는 걸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지역 간담회를 제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서울은 지금 400개 정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도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만들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제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단지 설계나 뭐 그 아파트 단지 설계, 또 공공디자인 이런 분야도 보면은 아틀리에 등 그 중소회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아는 바가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된 그런 아틀리에 사무실들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파트 단지 설계는 이제 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 단지 설계 저희 회사도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에 진입을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저는 프로그램을 협회에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비를 내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이제 하고 이제 제안서를 쓰는 방식까지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하시면 일정한 액수는 또 후원금으로 협회에 이제 내시면 협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건축가협회 회원분들의 수익에도 굉장히 저는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규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것이 몇 개의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단지 배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법규만 충분히 숙달이 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공동주택 설계라는 거는 정말 이 협회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네.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작업을 네. 하게 된 경우에 네. 뭐 100%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 보통 그 계산적이고 기능적이고 이런 부분에 또 치중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인간적인 어떤 삶이라든지 그런 네. 환경에 대한 어떤 고려 네. 이런 것들이 건축가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그 대규모 단지 계획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사업의 진행을 사업 네. 시행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발주 기관에서 오로지 담당하게 될 때 네. 저희 그 민간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좀 네, 끌려갈 네, 수 있는 네. 그런 그럴 수도 부분들이 있겠네요.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건축가들의 어떤 그 관점이 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네. 어떤 그 생각들이 있으신지 네네. 네.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저는 그 지구 단위의 그 프로젝트라든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 소규모 그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가 협회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그 관리 영역 같은 거를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건축가협회가 현상 공모 관리 영역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관리 영역은 아마 또 협회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인 것 같은데, 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영리 단체로서의 위상, 또 사회적 기여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입장을 봤을 때 공공기관의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협회가 맡아서 역량 있는 건축가협회 회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협회 내에서도 공정하게 역량이 있는 건축가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또 협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협회 회원으로 또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단체들이 또 저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또 건축회 내부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중소형 그 회사들, 그 아틀리에 이제 건축사무소들 아까 이제 최달 건축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바로 진입하기는 교육을 받아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기존에 경험 많고 또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들하고 이게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한다면은 이게 건축계 내에서 서로의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지금 그 대규모 뭐 서울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아파트 지구 쪽에 재건축 사업들은 막 200억, 300억까지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그런 일들에 그 아틀리에 회사들이 조금 같이 참여를 해서 수여를 하게 된다면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서로가 좀 도울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윈윈하면서 우리 도시 환경 또 건축 환경에도 퀄리티를 높이는데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이 중소형 또 대형 회사가 같이 공존하고 건축계를 살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건축계 아래서 보자면 말씀하시니까 공공계 그 발주 이런 게뭐 네. 대규모 단지 30%라든가 네. 소규모 뭐 정비 사업 100% 이런 것들이 네.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건 네. 우선 내부적으로 건축계 네. 안에서부터도 네. 그걸 네. 좀 하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는 네. 그게 제도적으로 네. 그게 확실하게 네. 그게 갖춰지면 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정이 돼서 그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 네. 부분은 이제 그 국토부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또 뭐 올해 LH 사태가 또 있어서 좀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굉장히 여러 그 유형의 건축 회사들이 좀 참여하는 거를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하고 이런 행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여건에 와 있다. 지금 시대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역량 있는 건축가들을 정말 성장시키고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노력이 있었나. 프리티컬상 막 운운하시는데 정말로 그 훌륭한 역량을 가진 그 건축가분들이 많이 아틀리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이제 대형 현상들은 이제 외국의 그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을 했고 또 한국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심사를 하고 네. 우리나라의 좀 그 젊은 건축가분들이 참여를 하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 우리 건축가협회에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여러 유형의 건축가분들이 이런 공공의 일에 좀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을 모셔오는 거 그거는 사실은 너무 제가 그걸 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가들 모셔오는 거는. 뭐 상당히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실 그만한 돈으로 우리끼리 만약 그렇게 돈을 들인다면 우리끼리 해서 얼마든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저는 이제 컴피티션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축제로 생각했습니다. 축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계 안에서 축제. 물론 그 안에서 경쟁도 있고 등수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좌절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축제라고 생각하고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그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심사위원으로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죠. 그렇죠. 심사위원은 비용을 드리고 모셔야죠. 그렇죠. 모셔야죠. 그분들이 선수가 아니라 심판으로 물론 그분들이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너무 그렇게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쨌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아틀리에 사무소들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공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축가협회에서 정말 이걸 좀 제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약 두 번째에 대한 토론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회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여러분, 김선아입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이 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업역을 좀 확대하고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드는 실천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선아 기호 2번을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